네, 안녕하세요. 혜렌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판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은 2019년부터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제가 다른 부동산 채널을 보다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돈을 벌고 싶은데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스마트 스토어 창업이 뭔가 이 온라인 쇼핑몰의 대명사가 되었죠. 근데 이거를 제가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스마트 스토어 창업? 이라는 말이 불리는 게 좀 이상합니다. 제가 듣기에 좀 이상해요.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이제 초보자들이 잘 모르는 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대명사 스마트 스토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 온라인 쇼핑몰로 창업해 이렇게 말 안 하고 나 스마트 스토어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런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틀렸어요. 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의 현실과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해드릴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가 아닌 초보가 돈 벌 수 있는 마켓도 뒷부분에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자, 네이버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독보적 1위 검색 엔진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바로 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인 거죠. 온라인 쇼핑몰. 자,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좀 다른 점이 네이버 자체에서는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이 판매자와 고객을 그냥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자는 따로 있고 네이버는 그냥 중개만 해주는 그런 역할,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자, 이 중개 플랫폼이 바로 네이버 쇼핑인데요. 네이버 쇼핑은 이제 소비자가 봤을 때는 이걸 네이버 쇼핑으로 보이는 거고, 판매자가 봤을 때는 판매자 그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바로 이 스마트 스토어라고 불립니다. 예전에 스토어팜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스마트 스토어로 이름이 바뀌었고, 아직도 스토어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창업이 어쩌다 국민 부업이 되었을까요? 자, 사람들이 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자,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투자 열풍이 있었고, 이게 2019년 이후로 정말 이런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때 코로나 때 이제 주식이 완전 다 박살 났다가 거의 막 엄청나게 올랐죠. 그때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벌었고, 부동산도 2019년 이후로 2021년까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투자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도 많이 있고요. 이제 사람들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돈을 월급이 아닌 돈벌이에 관심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월급이 당연히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월급으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구나, 다른 길도 있구나, 이런 인지를 좀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사업이나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약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유튜브의 영향력까지 더해집니다. 유튜브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사이트지만 이렇게 커진 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2019년 그때를 계기로 이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가 나온 것 같아요. 유튜브에는 이제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넘쳐나고, 그다음에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신사임당님 국내 위탁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버는 방법을 좀 유행을 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대명사가 될 때는 2019년이에요. 자, 그럼 과연 2019년이 아닌 22년도에도 이게 유효할까요? 확실한 건 아직도 온라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아직도 온라인으로 돈 버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로 돈을 번다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이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온라인 창업에도 단계가 있어요. 초보자 때는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이게 쉬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온라인 시장의 판도 알고 실력도 쌓이고 노하우가 생기면 그때부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브랜딩을 하거나 하는 건데, 그때 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처음부터 스마트 스토어로 이 위탁 판매랑 구매 대행을 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요. 실력이 쌓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스마트 스토어다.
자, 엄청나게 커진 온라인 시장, 엄청나게 많아진 온라인 셀러. 더 이상 스마트 스토어는 초보 단계에서 할 게 아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죠.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라고 했죠. 네이버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자, 네이버의 목적이 뭘까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목적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수수료를 얻는 게 목적이겠죠. 자, 그럼 이 말은 좋은 상품을 고객에게 잘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스마트 스토어 플랫폼에는 너무나도 상품이 많아요. 과연 이 상품들을 누가 관리할까요? 스마트 스토어는 중개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이죠. 고객과 판매자가 알아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시장이지만 중간 플랫폼으로서 이걸 관리를 해줘야 돼요. 판매자가 최대한 잘 팔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고객이 물건을 잘 살 수 있게 관리를 해주고 거기서 수수료를 얻는 거죠. 그럼 이 많은 상품들을 과연 누가 관리를 할까요? 네이버 직원들이 할까요? 네, 절대 못합니다. 당연히 컴퓨터가 합니다. 왜? 상품이 너무 많아요. 네이버 직원이 뭐 100만 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상품은 수백만 개가 있잖아요. 이걸 언제 다 직원이 관리해요? 이거는 컴퓨터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품 관리에 대한 로직이 존재합니다. 로직이라는 거는 뭐 프로그래밍 같은 거예요. 어떤 상품을 올렸을 때 컴퓨터가 이 상품을 자동으로 분류해서 처리하는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로직이라고 하는데, 이 네이버 개발자들이 로직을 당연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깔아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략에서 이 로직을 이용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자,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할까? 좀 너무 어렵게 말고 좀 되게 기초적인 단계에서 좀 오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네이버는 상품을 분류를 할까? 자, 네이버에게 우리 같은, 저는 초보 셀러가 미국 아마존에서 구매 대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초보 구매 대행 셀러는 네이버에게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셀러라고 봅니다. 구매 대행 셀러는 왜 이 네이버에서 싫어할까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셀러는 뭐예요? 내가 뭐 마우스를 새로 만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이거를 네이버에다 팔 거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상품도 내가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상세 페이지나 이런 제목 같은 것들도 정말 신중히 작업을 하겠죠. 왜? 내가 직접 만든 상품들이고 내가 직접 팔아야 되니까. 근데 구매 대행 셀러는 뭐예요? 내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수많은 제품들을 그냥 끌어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하나만 관리를 하고 막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상품 하나하나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구매 대행 셀러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막 자기 이 물건에 대해서 모르는, 잘 알지도 못하는 셀러가 그냥 물건을 다 갖다가 올리면 이걸 물건을 사는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판매자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네이버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구매 대행 셀러들이 프로그램으로 막 상품 여러 개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노출에 있어서 상품이 앞에 상위에 노출이 돼야 고객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좀 불리하게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품을 막 갖다 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띄워줄 이유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써서 올리면 거기서 다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판매자가 이걸 본인이 직접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서 상품을 올린 건지 프로그램으로 그냥 올린 건지, 그건 네이버 거기 프로그램에서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노출의 제한을 줍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초보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초보자도 여기서 자리 잡으면 되지 않냐. 아니, 그냥 초보자도 띄워주고 고수들도 띄워주고 다 같이 띄워주면 안 되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자, 내가 만약에 나이키 운동화를 판다고 해봐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나이키 운동화를 파는 해외 직구 셀러만 132만 개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고객이에요. 나이키 운동화를 검색했어요. 이 132만 개 중에 과연 몇 개를 볼 거예요, 상품을? 많이 봐야 100개 보겠죠. 그럼 네이버에서 이 132만 개 중에 거의 위에 100개에다가 가능성이 높은 걸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 고객이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객이 좋은 물건을 찾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다는 건 아무 물건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좋아할 만한 걸 띄워주는 게 맞겠죠. 근데 132만 개를 막 띄워줄 수 없어요. 네이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아무거나 띄워줄 이유가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네이버에 노출이 잘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수동으로 올려야 되냐?
수동으로 올리면 노출이 조금 유리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올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느 세월에 물건을 올려요. 이 물건이 팔릴 확률이 굉장히 높을 때는 수동으로 올려도 돼요. 만약에 내가 만든 물건이고 이게 정말 퀄리티가 좋고 고객의 수요 조사까지 다 해놨어. 그리고 가능성까지 다 확인했어. 그런 거는 수동으로 천천히 올려도 되겠지만 우리는 확률 게임을 해야 되고 해외에서 파는 많은 물건들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확률 게임을 위해서는 빠르게 물건을 올려야 돼요. 수동 등록으로는 어렵습니다. 안 돼요, 수동 등록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동 등록 말고 그래도 프로그램을 올려야 되고 네이버는 판매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네이버에 물건을 막 올려가지고 파는 게 아니에요. 2019년에는 뭐 됐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벌 생각을 하지 말자. 자, 초보자가 네이버로 돈을 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네이버 필요 없나? 그럼 안 하면 되겠네? 그건 또 아니에요. 네이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네이버에서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할 것이 뭐냐? 네이버는 우리가 돈을 벌긴 어렵지만 정말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네이버에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는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최고의 시장입니다. 네이버에선 이 판매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공개합니다. 정말 이 엑셀 자료로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시스템을 잘 갖춰놔서 우리 누구나 모두 이 판매 데이터를 하루하루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렸는지 순위별로 다 나와 있고 이거를 다 공개해요. 쿠팡은 이런 게 없어요. 네이버는 이런 걸 다 공개한다. 특히나 네이버는 이 해외 직구 수요를 따로 볼 수 있어요. 해외 직구 탭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해외 직구 수요를 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해외 직구 셀러들이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 그런 데이터를 우리는 꼭 참고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아이템 스카우트나 뭐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네이버예요.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살짝 가공한 거예요. 그 뭐 아이템 스카우트 이런 데서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그냥 그 네이버입니다. 두 번째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 자,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를 어느 정도 지나고 2단계가 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마켓에서 팔린 상품을 네이버로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마켓에서 막 물건 여러 개 올렸는데 잘 팔리는 거 2개를 발견했어. 그럼 이 2개를 네이버에 수동으로 한번 올려보면 팔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하나가 만약에 뜨잖아요, 상품이. 그럼 진짜 완전 폭발적으로 팔립니다. 자, 운이 좋으면. 다른 마켓은 조금씩 팔리지만 네이버는 한 번 걸리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이버는 매출 확장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본다고 했는데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냐? 수요와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직구 수요를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국내 수요는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 진짜 잘 팔려. 이게 해외 직구로 잘 팔릴까요? 그거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오히려 더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수요가 많다는 거는 국내에 이미 판매자가 많이 있고 수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국내에 이미 이 판매망이 잘 되어 있으면 굳이 해외 직구로 살 필요가 있을까요? 뭐 가격이 많이 싸면 살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잘 팔리는 것과 해외 직구로 잘 팔리는 건 너무 다른 문제입니다. 자, 트렌드 파악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물건을 통해서 이 상품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마우스를 만약에 팔려고 하는데 이 마우스가 만약에 예를 들면서 새로 나온 거예요. 새로 나온 거여서 수요 확인이 어려워. 그때 우리는 이 마우스의 다른 제품들을 통해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팔린 마우스를 보니까 이런 느낌의 마우스가 잘 팔리네? 그럼 이것도 잘 팔리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키워드를 제목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중국 구매 대행 방식이고 미국 브랜드 구매 대행 방식은 키워드를 따로 작업을 할 필요는 크게 없지만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상품을 찾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우스를 뒤지고 있어요. 로지텍 마우스를 뒤지고 있는데 막 키워드에 보니까 버티컬 마우스라는 게 떴어요. 난 버티컬 마우스를 모르는데 키워드에 이런 게 있네. 그러면서 버티컬 마우스라는 게 인기가 많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상품을 계속 힌트를 얻으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말고 어떤 마켓에 팔아야 될까요? 수백 명의 구매 대행 셀러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제 경험도 당연히 있고, 제 수강생분들 경험도 있고, 제 예전에 같이 일했던 구매 대행 셀러 동료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렇게 여러 잘하고 있는 셀러들의 이런 모든 내용들을 참고를 했을 때 우리가 하기 좋은 마켓은 이 4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까지 하면 5개인데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위메프 정도가 저는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많이 해요. 옥션, 롯데온, 인터파크, 티몬, 신세계도 하는데 신세계는 이제 구매 대행 빠졌고 티몬은 너무 별로고 롯데온이랑 인터파크는 저는 이제는 안 합니다. 이 옥션, 롯데온, 인터파크도 대부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이 관리하는 수고 대비 이 매출 비율이 너무 낮아서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초보자들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하나라도 더 팔고 싶으면 여기도 하셔도 되지만 저는 뭐 지금 구매 대행만 막 올인해가지고 물건 하나라도 더 팔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에 좀 효율을 생각해서 이거는 빼려고 하지만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위메프는 쪽 업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 네이버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구매 대행 하시는데 네이버가 잘 팔리니까 네이버가 크니까 네이버만 해야지 이런 분들도 분명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초보자는 무조건 이 마켓을 여러 개를 가져가서 판매 확률을 높여야 돼요. 구매 대행 사업은 결국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올리고 여러 군데 올려야 됩니다. 자,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11번가를 요즘 누가 써? 네이버랑 쿠팡만 쓰지. 저도 그래요. 저도 네이버랑 쿠팡만 쓰고 11번가는 아직도 안 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뒤에 설명을 해드리고 네이버가 판매자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쿠팡도 최대 마켓인데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쿠팡이 네이버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쿠팡은 시스템이 허술해요. 아까 네이버는 똑똑하다 그랬죠. 똑똑하기 때문에 이 좋은 판매자와 안 좋은 초보 판매자를 확실하게 구분을 잘해요. 그래서 초보자가 좋은 자리를 먹기가 어려운 건데 쿠팡은 이런 시스템이 허술해요. 자, 쿠팡이란 회사가 정말 급하게 큰 회사고 정말 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진짜 어렵게 성장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 에너지를 전부 다 고객에게 몰빵시키는 거예요.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로켓 배송, 최저가.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이런 판매자나 직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자, 쿠팡은 지금 좋은 서비스가 목적이 아니에요. 네이버는 지금 사실 쇼핑은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은 그냥 정말 일부예요. 네이버는 지금 하는 사업이 너무 많죠. 쿠팡은 온라인 마켓에 몰빵해야 돼요. 오직 매출, 이 쿠팡 매출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이 팔아야 돼요. 쿠팡은 막 뭐 좋은 서비스, 막 네이버는 이 최저가 어떻게 알려주고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게 아니더라도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최저가면은 다른 사이트로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자기들이 안 팔아도. 근데 쿠팡은 무조건 많이 파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초보자가 팔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초보여도 그냥 어떻게 가격만 되게 싸게 잘 맞추거나 아니면 수요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면 쿠팡에서 확실하게 밀어줍니다. 초보여도. 아예 초보 때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비교적 초보에게 네이버보다 훨씬 쉽고 쿠팡 역시 한번 잘 터지면 확 터집니다. 그래서 쿠팡이 사실 판매자에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막 쿠팡은 무조건 고객 편이기 때문에 진짜 막 화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쿠팡은 너무 물건을 잘 팔아줘요. 그래서 사실상 쿠팡이 거의 매출의 핵심이다. 자, 아무튼 그래서 경쟁력 있는 빅셀러나 이런 이렇게 브랜드 큰 판매자들은 네이버가 메인이에요. 네이버가 수수료도 싸고요. 그러니까 쿠팡은 무조건 고객 편, 판매자는 무조건 근데 네이버는 그냥 딱 중간 역할을 해요. 무조건 고객 편 들지 않고 무조건 판매자 편을 들지 않아요. 그냥 진짜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판매자한테 그런 게 좋죠. 막 갑질하는 고객들도 많은데 네이버는 그게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보자들에게는 쿠팡이 좀 더 팔기 쉽다. 그리고 쿠팡에서 잘만 팔면 초보자도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다. 자, 11번가 요즘 누가 써? 편견을 버려야 되고요. 이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이버가 가장 큰 시장이니까 네이버에서 팔아야지. 네이버 최저가가 나보다 싼데 내게 과연 팔릴까? 야, 11번가 누가 써 요즘에? 나 안 쓰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다 본인의 생각이에요.
이 시장이, 그러니까 물건이 왜 팔리는지 알아야 돼. 우리는 되게 빈틈을 노리는 셀러예요. 다른 경쟁자들이 안 파는 제품을 남들이 잘 안 하는 마켓에서 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파는 거구나. 나이키 운동화 같이 남들 다 알고 있는 거, 경쟁 심한 거 파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파는 특이한 걸 고르는 거구나. 이런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여러분들 힘으로 소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해가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생각 없이 물건만 올려요, 처음에. 그러니까 불안해요.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물건 올렸는데 왜 이렇게 안 팔리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왜 없어요?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해를 못했어요? 빨리 돈 벌려는 욕심 때문이에요. 빨리 돈 벌어야 되니까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물건만 몇 개 갖다 올리고 올리면 팔리겠지 하고 몇백 개 올렸는데 왜 이거 안 팔려요? 에이,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나가요. 대부분 이렇게 나갑니다. 가장 기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충분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해요. 스스로 고민하고 시도하고 발전을 계속 해야 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과가 나와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너무 쉽게 봐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르게 해야 돼요, 최대한. 남들과 우리는 다른 성과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남다른 성과를 원하는데 남들처럼만 해요. 심지어 남들만큼도 안 해요. 근데 결과는 남다른 결과를 원해. 제가 솔직히 좀 힘이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막 시작한 지 2주도 안 됐어요. 물건 한 500개 올렸어. 근데 물건이 잘 안 팔리네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평생 이런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온라인 사업을 한다고 하고 한 며칠 그냥 몇백 개 물건 갖다가 올렸어. 물건이 잘 팔리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업 되게 쉽다던데? 이 말을 듣고 와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유튜브에 이거 되게 쉽게 말하죠. 하루 2시간만 하면 3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거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게 있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유튜브에선 쉽다고 할까요? 일단 유튜버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거 그냥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고 네이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되고 유튜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저도 유튜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왜 어그로를 끄는지.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어그로를 일단 끌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그게 당연한 거야. 기자들이 왜 그렇게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지 알아요? 자극적으로 안 쓰면 사람들이 안 봐요. 근데 내가 직업이 기자인데 기자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뭔가 기사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게 기자잖아요. 근데 어그로를 안 끌면 사람들이 안 봐. 그러니까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브를 너무 믿지 말고 유튜브로 너무 욕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유튜버는 그래서 이렇게 자극적으로 하는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들어보고 이게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을 하셔야지. 유튜버가 2달 만에 300만 원 이런다고 2달 만에 300만 원 되려나? 나도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사업하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죠? 많아요, 실제로. 실제로 이게 온라인 상에만 많은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허수입니다, 경쟁자가. 왜? 그냥 너무 쉽게 보고 달려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수강생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좀 안타깝지만 우리 경쟁자 여러 명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대부분의 경쟁자들은 너무 쉽게 들어왔다 쉽게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경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진입장벽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도 처음에 그 정말 진입장벽만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진입장벽을 넘지 못해요. 그 진입장벽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만 투자하면 넘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안 해요. 정말 안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1:1 상담방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